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로 경주 SMR 국가산단이 선정됐습니다. 월성원전이 국가산단이기는 하지만 경주 제조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해서 제품 개발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제조업 분야로는 경주에선 처음이며 경북에선 안동바이오생명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포함됐습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포항 울산 고속도로 동경주 나들목 인근에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는 인근에 추진 중인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연구와 생산, 수출 관련 시설, 기업 환경 특구가 조성됩니다. 또 산업단지에는 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자립형 사립고, 병원 등 기반시설도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사전 조사 결과 225개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했고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6조 7천억 원의 생산과 2만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5년 되면 한 650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핵심 기지로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죽변면 후정리 일대 15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30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환울 원전에서 나오는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산업 육성 등 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울진에는 7조 1천억 원대 생산 유발 효과와 연인원 2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3월 울진 산불로 180여 세대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해 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새 집을 지은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합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많고 건축 자재비도 급등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 농촌 마을이 사라지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울진군 북면 사계리. 상간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주택 18채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았지만 새로 지은 주택은 한 채밖에 없습니다. 울진군 전체 이재민 181세대 가운데 주택 신축을 마친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하고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인 이재민까지 합쳐도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주택 신축을 꺼리거나 임시주택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 불에 탄 마을이 공동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보니까 집을 안 질라 그래요. 또 새로 들어와야 어차피 저리 마을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돈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급등한 건축 자재 비용도 이재민들의 주택 신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집을 짓지 못한 160여 세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뒤 희망자에게 임시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는 164세대 지금 연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이재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매각 예정도 있습니다. 산불로 불탄 주택이 복구되지 않은 채 공터로 남게 되면서 상간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스코가 이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했고 이번에 자녀 약정액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았으며 포항종합제철에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인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사나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4월 14일까지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총 지원금은 137억 원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100kW 기준 1억 4천만 원, 농업 법인단체는 500kW 기준 7억 원까지 연리 1%로 12년간 융자 지원합니다. 식량 안보와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 미등록 건축물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자연재해 등 경상북도가 맞닥뜨린 현안입니다. 도의회는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안이 있는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여기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39%인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경북은 면적도 가장 넓고 전남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도 가장 많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북도의회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역 맞춤식으로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사업 추진 방법이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들의 지원 방식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각 시군마다 어떤 맞춤식의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관련되는 이런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갈수록 커지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전국 평균 47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피해 면적은 1,119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산림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경북의 경우 지난해 울진 산불로 산림 16,000여 헥타가 소실됐고 3년 전인 2020년에는 안동 산불로 1,900여 헥타의 산림이 잿더미로 사라졌습니다. 박규탁 도의원은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에 필요한 드론과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등산로 같은데 이제 계속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비행기를 띄워서 예방 활동에 관련된 녹음되는 거를 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감소가 됐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만들어주면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박순범 도의원은 올봄 더 심해진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조례안 발의가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포항철강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악취 발생 현황을 분석해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우선 고질적인 악취 발생 원으로 꼽히는 비료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악취 원료 대체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악취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찾아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1978년 동해 남부선 열차 통행을 위해 조성된 경주 황호 지하도가 45년 만에 평탄화 작업을 마치고 개통됐습니다.
황호 지하도는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 남부선 열차 통행을 위해 1978년 조성됐고 2021년 폐선됨에 따라 차량 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해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주시는 황호 지하도 개선 사업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수서간 고속열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해당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 노선 확대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R 차량을 추가 구매하고 오송 평택 구간 복선화 공사를 진행해 포항 수서간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숲길을 보도교 설치로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포항 IC에서 이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길이 73m짜리 보도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해 5월 완료해 단절된 숲길을 연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용흥동 연화제 부근에 보도교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현동과 창포동을 연결하게 될 소티제 구간 연결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